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혹시 아침에 거품이 살아 숨쉬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데 변기 속에 거품이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재미있는 광경이 아니라 건강을 체크해 보아야 할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소변 거품하면 당뇨병을 가장 많이 떠올리시지만 소변 거품의 대표적 원인은 단백뇨입니다. 단백뇨는 말 그대로 소변의 단백질이 다량 섞여 나오는 것인데요. 단백질 대사산물과 세포 교체 등의 부산물인 단백질이 신장에서 여과되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죠. 여기서 단백질의 특성 때문에 소변에 거품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누구나 소변을 보면 약간의 거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변기물에 떨어질 때 공기와 섞이면서 거품이 발생하는 거죠. 파도가 부서질 때처럼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소변의 경우에는 거품이 곧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단백뇨가 있으면 거품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죠. 거품이 5분 이상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 소변의 색이 탁하고 거품이 자주 발생한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단백뇨가 있으면 소변의 거품 외에도 전신적인 증상이 동반되는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서 부종이 생기고 체중이 증가하고 고혈압과 저알부민 혈증 혹은 고지혈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 박선지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신장질환자의 단백뇨는 염증 반응과 세포 자멸사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통설에서는 단백뇨는 신장질환의 단순한 지표로만 생각되었는데요. 최근 연구들은 단백뇨가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것이죠. 단백뇨의 가장 큰 원인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관인 신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신장은 우리 몸속 혈액을 걸러주는 필터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신장이라고 하는 필터에서 물과 함께 꼭 필요한 미네랄은 재흡수해서 재활용합니다. 또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해버리고요. 이때 단백질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신장의 필터를 통해서 배출되지 않죠. 신장의 필터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그냥 혈관을 말합니다. 신장에 무수히 많은 모세혈관으로 피가 흐르면서 혈관벽의 틈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은 재흡수하고 노폐물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이 모세혈관의 틈이 아주 작기 때문에 나트륨, 칼륨 같은 작은 미네랄은 통과할 수 있지만 단백질처럼 분자량이 큰 물질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단백질은 빠져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혈구도 단백질이죠. 소변에 피가 나오는 경우를 혈뇨라고 하는데요. 이런 혈뇨도 단백뇨에 속합니다. 그런데 단백뇨가 왜 나쁜 거죠? 단백뇨가 위험한 이유는 단백질이 신장의 필터, 즉 혈관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모세혈관의 벽을 덩어리가 큰 단백질이 비집고 나오는 과정에서 혈관벽이 찢어지는 거죠. 반복적으로 혈관벽이 손상되면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생기고 혈관 손상이 생기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신장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염증 질환이 모두 단백뇨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과도한 항원 항체 반응이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서 혈관벽이 찢어지고 단백질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신증후군이라든지 사구체 신염, 신우신염, 신장염, 신장종양, 유전성 신염,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으로 인한 신장 합병증으로 단백뇨가 생기기도 하고요. 소염 진통제와 항생제 같은 약물 과용으로 인해서도 신장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모두 신장의 모세혈관벽이 손상된 결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성 단백뇨는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과로했을 때 수면 부족,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감염에 의한 고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오래 서 있기만 해도 단백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립성 단백뇨라고 하죠. 심각한 질환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단순성 단백뇨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성 단백뇨는 원인이 제거되면 곧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은 소변 거품의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 질환이죠.
당뇨병을 방치해두게 되면 주로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작은 혈관이 당분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막히고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많은 눈의 망막이나 손끝, 발끝에 염증이 생기고 병변이 발생합니다. 심장과 뇌의 혈관도 심각한 영향을 받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구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당뇨병의 영향으로 막히고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혈관에 구멍이 숭숭 나고 단백질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당뇨병은 신경 손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신경병증과 함께 소변에서 거품이 함께 발생한다면 당뇨병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소변에 거품이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원인이 되는 단백뇨를 제거하는 데 도움되는 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소변 거품은 오늘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단백뇨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낭콩과 팥입니다. 강낭콩과 팥은 이뇨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혈압을 내리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죠. 그래서 신장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강낭콩에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레시틴이 혈관과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죠. 팥은 다량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죠. 또한 팥은 칼륨이 풍부해서 이뇨작용도 강합니다. 부종과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아주 좋은 식품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뇨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검은 콩과 율무인데요. 검은 콩은 흑태, 서리태, 서목태 등으로 불리죠. 일명 약콩이라고도 합니다. 검은 콩의 가장 대표적 효능은 해독작용인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모든 열독과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는 것,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죠. 검은 콩과 감초를 동일한 양으로 달인 것을 감두탕이라고 하는데요. 중금속이나 약물 중독을 해독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약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빈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질환과 폐경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죠. 한의학에서는 축수작용이 강하다고 해서 부종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거나 복수가 차는 경우에까지 활용을 합니다. 율무는 의인이라고 하는 약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습기를 제거해서 부종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죠. 항염증 작용과 더불어서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코익세놀라이드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무를 꾸준히 복용하면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거죠. 단백뇨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옥수수 수염입니다. 옥수수 수염은 한방에서 옥촉서예라는 이름으로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죠. 플라보노이드, 루테올린, 클로로제닉산 메이신, 비타민 B와 E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뇨작용과 혈압 강화 및 부종 개선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체내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특히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방광과 전립선의 수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광염이나 전립선 비대증과 요로감염, 요로결석에도 두루 효능이 있습니다. 단백뇨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비타민 B12와 엽산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인지 능력 저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간에서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죠. 그래서 숙취 해소에도 좋고요. 아스파라거스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서 이뇨를 돕습니다. 그래서 체내 불필요한 수분을 배설해서 부종을 예방해 주죠. 지금까지 단백뇨에 좋은 음식들 알아보았고요. 이제부터 단백뇨에 나쁜 음식 알아보겠습니다. 단백뇨의 가장 나쁜 음식은 달고 짠 음식입니다. 당분은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 음식이죠.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를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은 혈압을 높이죠. 그래서 신장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신장에서 혈액의 압력이 증가하면 혈관벽 손상을 유발하고 덩치 큰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원인이 될 수 있죠. 미국 로욜라 대학 예방의학과 데이빗 쇼현 교수 연구팀은 9,358명의 성인의 자료를 분석한 후 소변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소변 검사 결과 지난 24시간 동안 탄산음료를 2캔 이상 마셨다고 말한 여성의 경우에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단백뇨증이 나타날 확률이 1.86배 높았다고 보고했는데요. 설탕이나 과당과 같은 단맛의 가공 음식은 감염과 염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도 생과일 형태로 드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단맛이 있더라도 풍부한 식이섬유와 칼륨이 신장 기능에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섬유질을 버리고 국물만 먹는 것이 과일 주스잖아요. 신장에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이 단물, 과일 주스입니다.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과일 주스 반드시 피하셔야 하는 거죠. 카페인
카페인이 많이 든 녹차나 커피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단백뇨가 있다는 것은 이미 신장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뇨를 다시 촉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죠. 단백뇨의 나쁜 음식 두 번째는 지나친 육식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붉은 살코기보다는 생선으로 대체하시거나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기름에 튀긴 고기나 양념이 많이 되어서 너무 달고 너무 짠 고기는 반드시 피하시기를 권합니다. 단백뇨가 있을 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피하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신장의 손상으로 단백뇨가 나오고 있을 때는 과도하게 이뇨를 촉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죠. 신장에 더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이뇨작용을 막아버리면 더 좋지 않죠? 소변을 걸러내지 못하면 요독증이 오기 때문인데요. 몸속의 노폐물이 증가해서 2차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있을 때 과일과 야채의 섭취는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좋지 않고 적게 먹어도 문제가 생기죠. 신장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자신의 처지에 맞게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 후에 식이요법 하시기를 권합니다. 신장은 한번 기능이 나빠지면 회복이 무척 어려운 장기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단백뇨증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초기의 관리와 치료에 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